안녕하십니까. 세종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는 2024년도 일반 발행 여민전의 판매가 내달 초 마감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 발행액은 2,480억 원이었으며 20일 기준으로 2,337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149억 5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55억 2천만 원, 올해는 38억 4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세종시는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여민전은 월 40만 원의 구매 한도와 7%의 할인율로 운영돼 매달 8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행된 여민전은 내달 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여민전 판매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구매한 여민전으로 결제와 캐시백 지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아빠 장려금 등 정책 발행 여민전은 일반 발행과 상관없이 계속 발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여민전 결제 시 8%의 추가 캐시백 지급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세종시는 여민전 발행 중단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지역 소비 활성화 참여를 요청하고 소상공인단체와 협력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단일 분할 소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250곳을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2016년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분할 소유 상가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나 상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무산돼 당초 계획대로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2024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실 상가에 대한 경감 신청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조정 신청은 2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은 2022년 16곳에서 시작해 2023년 66곳, 2024년 250곳으로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단일 분할 소유 1,000제곱미터 이상,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 이상 시설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돼 약 900곳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2024년 세종형 여성 친화 기업으로 2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인증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인증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경영자가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공감과 케어믹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들 기업은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인증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성 인력 채용 확대, 인재 양성,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25일 해밀동 행복놀림터에서 2024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성과와 실무 분과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 16개의 체험 부스와 학생 작품 전시 부스가 운영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과 강사들이 함께한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캐릭터 열쇠고리 만들기, 미니 도넛 만들기, 전통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세종시가 25일 아름다운 가게 세종고운점에서 2024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세종시청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은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 세종고운점 5주년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세종시청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와 도서, 가전제품 등 총 2,110점이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기증품은 11,631kg의 탄소 절감 효과를 내 소나무 4,187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판매된 물품의 수익금은 세종시내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이 재사용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0월 25일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와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과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정현문 지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단을 구축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학교 교육활동의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은 학습 상담 등을 통해 교육복지 학생들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시민 자원봉사자단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학교지원본부는 이 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현문 지부장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내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자 본부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세종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계약제 교원 인력은행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계약제 교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필요한 학교를 연결해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계약제 교원 인력은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이를 반영해 지원자 모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세종시 학교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누리집의 구직란에서 신청 및 등록을 진행한 후 교원 자격증과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학교지원본부 행정지원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들이 일시적 결혼으로 인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